자, 요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새로운 단어들, 미래전에 대한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특히 정문병가에는 인지전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인지전에 대해서 과연 그럼 한국군은 잘 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단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뭐 정후명가뿐만이 아니라 연관되는 다른 데서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저는 요새 이제 우크라이나 이걸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서방적 언론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라고 뭐 와 이긴다 러시아 금방 망할 거다 그러고 또 저쪽 뭐 친러시아 쪽 언론에서는 아니거든요 보면 그렇죠. 네. 또 국내에서도 보면 이제 일반적인 진영 싸움처럼 제가 이긴다 얘가 이긴다 뭐 나눠져 있어요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에 대해서 현재 전황이 이렇게 저렇게 되고 쟤들이 이렇게 발표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거 해주지 않고 있고 또 수많은 예비역분들이 많이 계시고 뭐 작전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도 이런 거에 대한 뭐 그 팔로우나 리서치를 잘 안 하세요 보면 그냥 단편적인 어떤 하나 이슈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 되고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제 그걸로 봐야지만이 이 전쟁에서 이러한 인지전처럼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군대들이 자기들이 드론 만들어가지고 드론에다가 수류탄 달고 가서 러시아 진짜에 떨어뜨릴 것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개하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거 공개하는 거가 나타나는 결과는 아, 우크라이나가 대단하구나. 야, 러시아는 박살나는구나. 러시아 군들은 공포에 질려 있구나. 이런 거잖아요, 보면. 결국 상대 군인들, 그러니까 상대하는 적군들, 지휘관과 장병들을 심리적으로 마비시키고 공포심을 갖도록 하는 거, 전황에 대해서 스스로 패배감을 갖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의도하는 인지전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군에서는 이제 이런 영역을 현재는 정훈과는 약간 좀 떨어뜨려 놨어요, 보면. 예, 그게 이제 뭐 군대 내부용으로는 뭐 정보작전이니 뭐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런 영역을 정훈병가에서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언론에 홍보를 하거나 보도자를 내거나 뭐 이런 것들도 그와 연관될 수는 있거든요. 물론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영역은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군이 흔히 얘기하는 전투병과의 영역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놨고 정훈병과 너네는 우리가 지시할 때 이런 거를 언론에 잘 보도되도록 이거나 역할을 해 정도로 해서 약간 여기에 아직 그 보조적인 역할로만 지금 머물러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거는 뭐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정훈을 대하는 것도 약간 문제라고 보지만 그동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훈도 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것도 아쉬움이 있죠. 예, 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지전이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리소스와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의 전투 의지를 꺾는, 그러니까 상대 군도 포함되고 민간의 전투 의지를 꺾어서 일단은 이기고 전쟁을 시작해보자, 이렇게 정의가 거의 내려졌었는데 지금 보면 개전 초의 인지전이 쭉 민사심리작전까지 연결이 돼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이 전략이 딱 정해져 가지고 인지전이 개전, 그러니까 무력이 사용되면은 딱 끊기는 게 아니라 그 연결선이 쫙 같이 가는 거라서 미래전에선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러시아 군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군도 아니지만 그들이 참호전을 하는 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에서 수류탄이나 뭐 40mm 유탄을 투발을 해가지고 아래서 사상자가 생기는 걸 보면 저도 겁이 날 것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제 다음 주면 군에 가야 된다, 러시아 군에 가야 된다, 다음 주면 우크라이나 군에 징집된다, 저도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지전에 대한 대비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보다 오히려 북한군이 인지전은 더 준비가 돼 있을 거다. 왜냐면 이들은 맨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중앙방송 이런 데다가 맨날 어떻게 하면은 뭐 남남 갈등 벌어지게 할까, 혹은 뭐 우리가 이렇게 세라고 하면서 뭐 이 핵무력 이런 거 보여주고, 그래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미군 같은 거, 미군의 경우를 보면 정훈이 인지전에서 상당히 큰 이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들의 자료들은 대부분 현지 부대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 괜찮다. 그러면 바로 데이터에 띄워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빠르게 되는데 우리 부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빅데이터를 보안 등급에 따라서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이거는 일부만 운영할 수 있고 이게 명확하게 정해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데이터 축적의 필요성도 사실 오래전부터 누누이 강조되어 왔었는데 제대로 진행을 못했죠. 하도 사진 한 장이라도 지난 50년 동안 찍었던 군에서 찍었던 사진들만 각 부대에서 찍었던 사진들만 모아놔도 사실 굉장하잖아요. 보면.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놔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라는 늘 당위성은 목소리가 높았는데 실행은 되지 않았고 지금도 아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제 부대가 해체되고 부대가 통폐합되면서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이 미군 기지를 이전하는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한국군 부대 이전 사업도 사실은 역사인데 충분한 자료를 많이 안 남기는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해체되는 부대 사진 같은 거 좀 찍어놓고 꼭 뭐 공개 안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나중에 이게 역사가 될 텐데 그런 점도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제 군에서 군 생활을 했고 또 이제 전역 이후에는 사회에 있는 민간 기업에 와서 일을 해봤는데요.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예. 네, 군대에서는 정문 공보, 기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었고 업무의 영역은 국방과 이제 방산 두 가지 분야죠 보면. 그래서 저는 전역 이후에 또는 이제 기업에서도 나온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해본 일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익숙하고 두 번째는 익숙하지만 되게 즐겁고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들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어차피 이게 제가 즐거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구나.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정훈명과 정훈장교는 그냥 PD라고 생각했어요. 보면 PD. 그러니까 PD가 하는 역할은 본인의 머릿속에서 기획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부대의 군인들과 장병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우리 정훈병과 우리가 그 PD로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봤는데 이제 그런 역할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사회에 와서는 국방이나 또는 방산 분야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약간 뭐 컨설팅 비슷한 것으로 일단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그런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가면서 그다음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 더 하고 있는 것이 뭔가 군인들의 목소리가 좀 제대로 우러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특히 이제 이 휴대폰 사용이 지난주에 국방부도 발표했지만 지금은 평일 3시간인데 앞으로 더 좀 10시간까지 늘린다지 않습니까? 9시부터 이렇게 네. 7시간. 그러면 부대 내에서 우리 병사들이 군인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하게 될 거예요 보면. 그죠. 예, 그러면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이때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느 한 군데에서 이제 모여서 그게 막 좀 표현이 되고 이 목소리를 보고 뭐 군에 있는 상층부에 있는 분이든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요즘 군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군인들을 위해서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네라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군에서 현역 군인들은 약간 침묵의 기간이었어요. 군대 생활 3년 동안은 이 사람들은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휴대폰이 오는 바람에 이 사람 목소리들도 드러날 수 있거든요. 기존에도 여러 가지 커뮤니티들이 있었지만 뭐 직장인 블라인드부터 해서 많은 거 있었지만 군인들은 없었는데 뭔가 이렇게 군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들이 지금 아쉬움을 느끼는 게 뭔지 이런 거를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해서 이름은 이제 마편이라고 하느냐 마편. 네. 사실 저도 몰랐는데요. 작년에 이제 군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군인들 병사들이 마편해서 물어봤습니다. 마편이 뭐니 했더니 마음의 편지라고. 그래서 저는 이 너무 좋다. 그렇죠. 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마음을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교환하는 거. 우리 마음의 편지, 마편. 이 이름으로 그럼 앱을 만들자고 해서 마편 앱을 지난 3월 달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지금은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매우 초보적인 상태고 깐난아기 상태인데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여기에 담겨 있는 콘텐츠들이 뭐 현역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군인이 돼야 될 뭐 10대 후반의 청춘들 또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예비군이나 예비역 이런 사람들에게 즉 그러니까 미래의 군인, 현재의 군인, 과거의 군인 이 사람들이 뭔가 모여서 군대의 이야기를 좀 웃으면서 좀 보람된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마편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약간 추억의 장, 뭐 전후의 역할, 인터넷 전후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가 많이 있는데요. 사단별로 방을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신교대별로, 신교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교대별로도 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사관, 군무원별로도 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과 주특기, 그다음에 이제 같은 무기체계를 사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K9 자주포로 따지자면 지금 20년 됐잖아요, 사용한 지가. 그러면 20년 동안 K9 자주포를 썼던 군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는 K9 자주포야, 나는 뭐 이런 것처럼 자기들끼리 어떤 자부심 느낄 수 있는 계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기체계별로 커뮤니티도 좀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물론 만들기는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 놨지만 이거를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거를 이제 공감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고 그분들이 이제 어쩌다 들어왔을 때 나름대로 괜찮네라는 느낌이 들도록 지금 이 준비를 잘 해놔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의 이 커뮤니티가 몇 군데가 있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지금 현재 활약하는 커뮤니티들은 약간 좀 부정적인 거나 아니면 고발하는 베이스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예, 마편은 그럼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온라인 전후에 그리고 무기 체계를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의 추억의 장,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보통 이 자극적이거나 뭐 부정적인 내용들, 제보, 고발 이런 내용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긴 되게 좋죠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건 이미 기존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6대전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그런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도 가면 그렇게 이제 군의 현실을 고발하거나 불합리한 것들을 지적해주는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뭐 머리를 부닥치면서 하고 싶지는 않고요. 보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영역으로 뭐 그래서 군생활의 어떤 경험과 기억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라남도 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과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는 군인이 서로 교류할 수 없잖아요. 근데 휴대폰에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가능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또 과거의 군인과 미래의 군인이 함께 교류할 수 있고, 뭐 어느 병장에 제대하면서 자기가 정말 군생활에 꿀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보면. 그걸 아깝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군에 들어오는 매년 군대에 20만 명의 젊은이가 들어오는데 그들에게 이거를 전해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꿀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했던 고민이 어차피 또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고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법을 제시해주고 누군가가 나는 이런 게 고민스러워라고 했을 때 그 고민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야기해주고 근데 이거 사실 군에서는 이름을 적어놓고 쓰긴 되게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익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익명이라는 것은 철저히 보호하되 대신 이제 군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거는 보안이죠, 보안. 뭐 작전 관련되는 어떤 이런 기밀을 누설한다거나 또는 그런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군인들 휴대폰에다 보안 앱이 깔려 있어서 그런 거는 작동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군인들이 그런 작전 관련 사항을 올릴 때는 뭐 1차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늘 실시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이제 앱이 이제 발전되면 약간 AI처럼 개발을 해서 그 작전 관련되는 키워드가 검색이 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음의 편지라는 앱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편이라고 찾아봐도 되나요? 네.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에서 다 마편이라고 아니면 검색창에서 마편이라고 치셔도 다 나옵니다.
뭐 군에서 제대하시고 오래되신 분들, 뭐 동기들이 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다른 부대는 뭐 하나? 육군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 해군, 공군, 해병대 커뮤니티도 만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유, 오랜 시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한참 고생하는 정훈병과 초급 장교들에게 그리고 혹은 그분들을 지휘해야 되는 정훈병과 분들에게 이 당부의 말씀이나 뭐 아니면은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예, 끝내겠습니다. 제가 기업에 가서 약 5년 정도 커뮤니케이션 일을 했는데요. 가서 느꼈던 첫 번째는 군대에 있는 수많은 우리 정훈병과 장교들이 기업에 오면 정말 최고 베스트 엘리트가 되겠구나 싶었어요. 보면 기업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뭐 홍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이나 트레이닝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는 인간할 때부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OBC, OAC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타이트한 교육을 받아요. 보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 어떤 업무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군대는 여건이 안 돼 있는데도 이거저거 하라고 막 뭐 모든 지시가 내려오는데 다 해내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은 가면 군대보다는 되게 여건이 잘 돼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군에 있는 수많은 장교들이 기업에 와서 이런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기업의 홍보를 하게 되면 정말 잘하겠구나. 근데 딱 한 가지 여기 제한사항이 있어요. 기업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쪽에 있는 임원들이나 이 직원들이 군대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군에서도 이런 기업들과 교류를 많이 해서 우리 군에 이러한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군에서 이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가면 기업의 홍보나 기업의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을 자꾸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참모총장님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군을 잘 리딩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훈병과 공보정훈병과 마크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내부의 고객들에게 또는 외부의 고객들에게 우리 군을 어떻게 전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군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활동이 군을 발전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일로 보면은 그 어떤 계급보다 낫지 않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그 다음번에 오는 후배들은 더 보람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자, 응원 드립니다. 오케이.